안녕하세요. 토우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매를 위한 내비게이션, 집합건물 초보 경매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팁이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입주 업무, 입주단지에서 부가하기 전에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화면을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개념을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말하면 그 분리부가의 조건이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키불출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는 분리부가가 제일 중요하죠. 분리부가는 말 그대로 부가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여기다 그냥 쭉 쓸게요.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서 그냥 메모지 좀 큰 거 할까요? 입주단지는 분리부가가 포인트입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일단 부가를 그냥 소유자가 있으면 그 소유자한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문제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입주단지는 분리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입주 지정 기간이에요. 입주 지정 기간. 이 입주 지정 기간이라는 것은 시행사가 입주 지원 센터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입주자들한테 키를 불출하고 잔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입주를 하나씩 시켜주는 입주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얘네가 정해놔요. 그래서 이때 안으로 오셔서 잔금 처리하시고 키를 받아가세요 하는 그 기간이 입주 지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입주 지정 기간 초에는 여기가 시행사, 건물을 짓도록 만든 곳이 시행사고 여기서 또 다른 개념이 있는데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이거는 건설사예요. 건설사하고 시행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 시행사는 한마디로 이제 그 분양을 하는 거죠. 건축을 하는 그 사업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얘네가 집을 지어주면 얘는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OEM 방식이라고 하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시행사가 OEM을 요청하고 얘네가 만들어 놓으면 얘가 이거를 분양해서 팝니다. 그게 시행사고요. 시행사에서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이제 공고를 해요. 키를 찾아가라. 그러면 여기서 소유자가 오겠죠.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6월 30일 나왔어요. 입주 지정 기간은 뭐에서 5월 30일부터 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소유자가 키를 받는 그 하루 전날까지가 여기는 시행사 부가분입니다. 이해하기 편하게 6월 1일로 할게요. 그리고 이 소유자가 본인이 직접 쓰진 않고 임차인한테 토지를 임대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와요. 이분이 7월 1일부터 하기로 계약을 썼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소유자가 냅니다. 근데 여기 이분은 오셨는데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를 보고 이분은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죠. 그래서 이거를 부가를 만약에 6월 달 거라 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6월 말 거까지, 여기 6월 말이죠. 여기까지 할 때는 시행사가 돈을 내고, 그죠? 이거 너무 날짜가 제가 애매하겠네. 한 10일이라 할게요. 10일. 여기까지 시행사가 내고, 10일에서 6월 말까지는 소유자가 됩니다. 이때 한번 분리부가가 들어가죠. 이때 치는 관리비, 전체의 관리비를 나누는 이 시점을 바로 뭐라고 분리부가라고 합니다. 자, 이 분리부가 나눈 시점 6월 10일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키불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키를 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본인이 책임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입주도 하고 하겠죠. 그때부터는 이분이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바로 분리부가 시점 키불출일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와요. 임차인이 오면 7월 1일부터 이 사람 또 부가를 하겠죠.
이거는 임차인에 대한 부가가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여기는 임차인인데 만약에 이게 날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고 6월 뭐 25일이다. 그냥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6월 25일이다. 그러면 10일에서 24일까지는 6월 10일에서 6월 24일까지는 소유자가 내고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임차인이 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분리부과되는 시점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이거는 임대차 계약입니다. 계약서 기간으로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요. 입주 지정 기간을 예를 들면 얘가 6월 말이니까 이때가 뭐 8월 7일까지 입주 지정 기간이다 하면 근데 여기까지는 입주 지정이 끝났으니 공고를 했으니 8월 8일부터 이후 거는 구분 소유자로 소유권이 있는 분. 이 소유권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직 키를 받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조건 구분 소유자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구분 소유자가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다. 얘가 분리되는 시점이 또 하나 되는 거죠. 자, 이 분리되는 시점을 뭐라고 한다? 입주 지정 기간이 종료돼서 이거는 키 불출이를 일괄적으로 모두 소유자가 있는데 구분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들이 오지 않았다. 오지 않았으면 얘는 구분 소유자한테 8월 8일부터 이 사람은 키를 일괄적으로 받았다고 키 불출이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없는 아직 미분양이다. 미분양인 거는 아직 키 불출이를 넣으면 안 되겠죠. 이거는 시행사가 그대로 냅니다. 관리비를 내요.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카드를 키 불출을 입주 카드와 키 불출을 확인할 때 이 시점에 분리부가를 나누기 때문에 부가하기 전에 키 불출이 제대로 했는지 임대차 계약서에 있는 호실대로 입주일을 썼는지 임대차 계약서 날짜 이 날짜로 입주일을 넣습니다. 키불출일 말 그대로 키불출일이고 만약에 키불출에서 소유자가 다 쓴다 그러면 소유자는 입주일과 키불출일과 분양일이 다 같겠죠. 분양은 키불출일을 따라가요. 얘는 다 같아요. 근데 임대차 계약이 있는 거다. 그러면 여기는 키불출일을 하고 소유자가 이미 받았죠. 그 다음에 입주일이 다릅니다. 진짜 입주일은 누구 임대차 계약을 쓴 임차인이 들어오는 날짜가 입주일이에요. 그냥 같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키불출일이 바로 분양일이죠. 이렇게 개념 잡아 가시고요.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다. 구분 소유자가 아직 키를 안 받아갔어도 이분은 분양이 완료됐고 입주가 됐으면 키불출일 8월 8일로 다 등록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입주일도 8월 8일로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분양일도 8월 8일로 넣습니다. 그리고 넘겨가는 거예요. 근데 미분양이라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것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분리부과하는 그 시점의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게 좀 설명이 길었어요. 그냥 얘를 지우고 그래서 얘 모듈은 어디 있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유, 자, 마음대로 안 움직여. 자, 여기 보면 입주자의 입주 등록도 보시긴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우리는 키불출 현황을 들어갑니다. 입주 등록에 제대로 등록이 돼 있으면 얘는 조회 기능들이에요. 조회 기능. 즉 조회 기능에는 저장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 만약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수정하시고 저장하셔야지 이쪽에서 조회가 가능한 거예요. 키불출을 얘가 들어가면 이제 이 화면이 뜨는 거죠. 자, 그러면 지우고 키불출을 들어가면 이제 날짜를 넣어요. 날짜를 넣고 이제 제일 먼저 기간 확인하시고 이거는 자동 세팅이에요. 그리고 조회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확인하셔야 되냐? 여기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얘를 오름차 순으로 하세요. 한 다음에 인쇄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확인하시고 조회 누른 다음에 키볼 출력한 다음에 요 마지막 인쇄. 이 인쇄를 해서 이 날짜로 요게 지금 날짜가 소트되진 않았지만 지금 보면 7월 26일, 20일, 20일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7월 1일 몇 건인지, 7월 2일 몇 건인지 이게 입주 지정 기간 동안 입주 지원 센터에서 키불출 리스트를 줘요. 그럼 걔하고 얘가 맞는지 다 맞춰보셔야 돼요. 한 번 더 부과 전에. 자, 그러면 여기서 키불출이 끝났다. 근데 만약에 분양 기간이다. 그러면 이제 이 날짜로 맞춰서 이제 부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다. 끝났는데 얘를 소트했는데 분명히 키볼 출일이 빈 게 있겠죠. 얘네들은 다 입주 등록 화면에 가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났으니까 8월 8일로 다 등록해 주셔야 돼요. 구분 소유자가 있는 호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입주 지원 센터에서 물어봐야 되죠. 분양된 호실을 좀 리스트를 알려달라. 그러면 그 분양 호실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서 키를 받지 않은 세대는 다 8월 8일로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키 불출이래요. 키 불출에 대한 체크. 이제 키 불출이니까 키 불출 체크해서 끝난 게 아니고요. 입주일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일 첫 번째 색 다른 걸로 할게요. 기간 들어가고요. 이거는 임대, 임차인 체크하실 거예요. 그리고 2번 조회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입주일 3번 누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인쇄 누르시면 돼요. 얘도. 그러면 이 입주일이 지금 봤을 때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하나 있죠. 이런 거. 자, 그러면 얘는 주거 형태가 제가 임대로 등록해놨어요. 이거 분양됐고요. 얘는 어떻게 됐냐? 6월 24일 날 소유주가 키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입주일은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한 날이 7월 1일인 거죠.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쓴 임차인 리스트를 정리를 해서 이 입주일하고 키불출일 제대로 맞는지 얘도 소트해서 찾으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집합 건물은 임대 사업자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희도 한 몇이야? 40, 거의 60호실이 임대차거든요. 그래서 다 임대차 계약서를 받으셔야 되고 이분들의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야 되고 이메일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임대를 확인하고 나서 얘까지 확인하셔야지 일단은 분리부가 기본 세팅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입주 등록 화면에서 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각 호실별로 문자 전송 출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무조건 다 출력을 하셔야 돼요. 출력을 해야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전자계산서,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빌메이트로 관리비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분양됐건 안 됐건 공실이건 부과할 때는 요거를 전자계산서를 모두 출력하는 걸로 전자계산서를 모두 하는 걸로 저장하셔야 돼요. 저장해야지 빠짐없이 세금계산서가 입주하신 분 거는 끌어와집니다. 그리고 여기도 날짜 있죠. 입주일과 키불주일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일단은 입주일을 넣으면 그죠? 입주일을 넣으면 얘가 입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키불출일 넣고요. 여기서 입주일하고 키불출일 다른 게 하나 보이죠? 6월 24일 키불출했고 입주는 7월 1일이에요. 이거는 임대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제가 임대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키불출일 들어가면 입주 바뀌고요. 입주일 넣어도 입주일이 바뀝니다. 어쨌든 얘는 입주일이랑 킵을 줄이면 입주일로 바꾸고 취득일은 실제 얘가 소유권을 이전한 거니까 누구하고 같다? 킵을 출하고 취득일은 같습니다. 입주일은 누구?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이 들어오는 임대차 계약의 첫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얘는 임차.
임차인의 계약 첫날로 합니다. 근데 이런 때도 있어요. 원래 키를 7월 15일 날 받아갔어. 근데 임대차 계약서 갖고 온 7월 14일부터. 그러면 이거 무조건 14일로 하나요? 아니죠. 키불출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들어간 거잖아요. 계약은 이렇게 썼는데 키불출 나중에 받았어. 그럼 이 사람 들어가지 않은 상태니까 이럴 때는 키불출일하고 입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기는 건 누구? 키불출일이 이깁니다. 얘가 임대차 계약서는 7월 14일부터 돼 있어도 실제 이 사람이 입주한 날짜는 7월 15일로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키불출일이 7월 15일이니까 계약이 14일부터 시작했어도 이 사람의 입주일은 7월 15일로 한다. 이기는 거는 키불출일이 먼저 구성권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키불출이 과거 날짜면 임대차 계약의 첫날을 입주일로 지정합니다. 이와 같이. 그죠?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양하시면 안 돼요. 이거 다 분양으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리부과할 때 금액이 맞춰볼 수 있어요. 분양이 돼야지 금액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분양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분양이 됐고 입주가 들어갔고 키불출일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취득일이 들어간 거니까 이 취득일은 분양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얘는 선택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임대차 계약 쓴 호실은 다 임대 호실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다 그러면 다 자가를 쓰는 건데 주거급은 없으면 내가 바빠서 제가 선택을 안 해서 저장을 못한 거예요. 시간이 될 때마다 이제 조금씩 자가로 바꿀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나눠지겠죠. 그래서 지산이나 입주일 때는 특히 집합 건물인 경우는 그 구분 소유자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분 소유자가 뭔지는 아시죠? 예를 들면 여기 101하고 102의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김삼순이라는 떡집 이 두 개 호실 쓴다. 그러면 여기는 구분 소유자가 호실은 두 개지만 한 명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03에서 107까지 임대사업자가 등록하고 아직 임차는 안 줬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는 여기까지 하면 두 개죠. 호실은 7개지만 구분 소유자는 2명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에 대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구분 소유자가 몇 명이 입주돼 있는지 그리고 입주일이 기준으로 실제 입주일은 언제인지 이런 거 다 확인하셔야지 그 입주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단을 형성하잖아요. 그리고 관리단 형성하기 위하면 이 자료들을 모두 갖고 있으셔야 돼요.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결론은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우고 첫 번째 부가전 키불출 한 번 더 체크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누구 입주지원센터에 리스트를 받습니다. 그 체크하시고 두 번째 또 체크할 거 뭐냐면 임대계약서 호실을 그 계약 첫날 있죠? 그 첫날을 입주일로 등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주 등록에 가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입주 처리, 입주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취득일은 누구하고 같다? 키불출이라고 같다고 했죠? 얘하고 같아요. 키를 받아서 취득된 거잖아요. 자기 소유가 됐으니까 키불출일 취득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분양으로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요거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입주 아파트보다는 그 입주 등록에 대해서 목숨 사활을 걸어야 되는 게 집합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도 있고 분리부과하고 그다음 세금계산서도 발행해야 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게 조금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전월 있었던 전표는 이미 다 넣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얘는 다 넣었고 이제 부과를 하기 전에 우리는 키불출이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임대도 입주일 체크하셔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입주 등록에 요거 전자계산서 체크되어 있는지 입주 처리되어 있는지 취득일 분양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안 내신 분도 있어요. 빠진 분이 있는지 이것도 다 체크하셔서 다 연락해서 미리미리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한다? 부과를 하죠. 부과는 과점한테 정기하고 난방
그 다음에 수도, 이 내용을 모두 받아서 부가를 하죠. 부가를 할 때 우리는 동시에 뭐예요? 부속 명세서도 같이 체크해서 빠진 게 있는지 체크하셔야 되죠. 이 부가를 하시고 나면 우리는 뭔다? 분리부가합니다. 부가가 끝나지 분리부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한다? 계산서 발행합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계산서가 하나는 면세부, 하나는 과세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지서가 한 호실당 고지서는 하나인데 계산서하고 세금계산서 때문에 이게 두 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잊지 않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호실이 여러 개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거나 아니면 고지서 업무를 위해서도 합산동호를 자꾸 추천하세요. 틈틈이 입주민한테 민원이 오면 호실이 많은 세대다. 그러면 합산동호 하셔서 고지서를 하나로 받으시는 게 어떠시냐라고 꼭 말씀해 주시면 돼요. 호실이 뭐 5개, 6개 있는데도 있거든요. 심지어 한 층을 다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합산동호 하시면 좋습니다. 건수가 많으면 우리가 확인할 게 더 많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